여러분이 실패를 겪고 나니 끌어당김이 쉽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어느 정도 내적 성장을 이루었기에 멘탈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각화나 확언을 하려고 하면 실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그 경험들이 떠올라 방해가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현실화와 방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처한 상황, 과거의 나쁜 경험에 의해 마음이 흔들려서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화, 끌어당김 뿐만 아닌 힘들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마음 공부도 필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공격을 위한 창과 방어를 위한 방패가 필요한데 똑같이 목표를 이루는 여정에서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현실화, 끌어당김과 역경의 시기를 잘 보내게 해줄 수 있는 마음 공부, 철학,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공격의 시기가 아닌 방어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 심상화를 하세요, 찍어 누르세요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들리지 않을 겁니다. 들려도 마음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방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자님께서 과거의 실패로 인해 현재의 현실화가 방해되는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는데 그 속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공간에 있는데 그 꿈 속에서는 그 사람과 그 공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꿈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꿈에서 깨고 나니까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 안에서는 엄청 익숙했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위에 있는 의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생각조차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의 뇌조차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이 그렇게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나서 오래된 컴퓨터와 동기화를 시켜서 파일을 옮겼다면 분명 이 새 컴퓨터는 방금 처음 켜진 게 맞는데 이 파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데렐라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작가인 우리는 그녀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작품 내에서 신데렐라는 정말로 과거에 부모님을 잃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적이 없는 대로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 안에서 제가 정말 덩치가 큰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엄청나게 큰 시위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 뒤 꿈에서 깨고 난 뒤에요. 맞다, 나 아시아 사람이지?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분명 그 꿈속에서 흑인이었던 저는 그 꿈속 내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인종차별 피해를 받은 그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분노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현재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은 진짜였을까요? 허상이었죠. 그 과거의 기억은 실제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 그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의식의 작용으로 인해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만질 수 있는 분,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생겨서 과거로 돌아가도 결국 우리는 그 과거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가든 미래를 가든 결국 항상 현재뿐입니다. 게임 개발자가 게임 캐릭터 소닉이라고 예시를 들게요. 소닉에게 과거의 기억을 넣었다면 소닉은 정말로 그 기억이 실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억은 기억일 뿐, 그 순간에 머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동영상일 뿐 실제로 과거라는 시간에 그런 게 존재했던 적은 없던 거죠. 저는 우리가 사는 현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분명 나는 어제 스파게티를 먹었고 10년 전에는 사업을 실패했고 20년 전에는 왕따를 당했던 과거가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이 작가가 신데렐라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서 주입을 했듯이 나에게도 그 기억이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지금 이 순간에 심어진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린 그걸 절대로 모르고 살겠구나. 신데렐라처럼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를 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과거라는 감옥의 밖으로 나와 그 스토리를 별개로 분리해서 자기와 분리해서 그 기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큰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약 5년 전에 전생 체험을 위한 최면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로 눈앞에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중세시대였는데 배경이 중국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파란색, 황금색이 섞인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있더라고요. 여튼 그 경험에서 저는 남자였고 저에게 아내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검으로 저희 배를 팍 뚫었어요. 저는 당연히 픽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죽어가는 제 눈앞에 제가 보는 눈앞에서 제 아내도 칼에 베어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최면에 깨어나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최면을 하고 있었는데 최면에 깨어나고 나니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 비통한 장면을 제가 경험하고 느낀 건 맞잖아요. 그 경험과 기억은 진짜란 말이죠. 하지만 그 뒤로 제가 나는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잃었어 라면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전생 체험의 기억은 저와 분리된 단지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서 제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분명히 칼에 찔려 죽었고 눈앞에서 내 아내를 잃었지만 이건 나와 분리된 사건이야. 그냥 하나의 동영상이야.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동영상이야 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어젯밤에 끔찍한 꿈을 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으로 저장된 나와 별개의 동영상 파일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꿈속의 기억은 단지 동영상 파일이란 걸 아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10년 전에 왕따를 당한 기억, 5년 전에 사업을 실패한 기억, 2년 전에 차인 기억 모두 꿈과 똑같이 머리에 심어진 동영상 파일에 불과하다는 걸 인지한다면 그 과거의 기억이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에 실제 있었던 것처럼 기억되는 생생한 동영상 파일이 지금 현재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기억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매 순간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라는 게 실제로 과거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벌어진 일이 아닌 단지 현재에 과거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동영상 파일일 뿐이란 거를 아시면 그 동영상 파일을 자신과 별개로서 볼 수 있게 되고 즉 과거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과거라는 업보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더 원하고 더 결심하고 상상하면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질문자님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이해가 되실 때까지 돌려보시면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적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월자 마인드에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